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출장차 방문한 서울. 화려한 빌딩들과 바쁜 사람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였죠. 그날도 퇴근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를 지나는데 골목 한쪽에서 어떤 노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발걸음이 멈추더군요.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모습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해진 두꺼운 책, 그것은 바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이런 책을 읽다니 순간 호기심이 생겨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이 책 읽고 계신 건가요? 그는 고개를 들더니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맑고 또렷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의 책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을 가르쳐 주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노숙자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피식 웃으며 책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저를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제목 정도는 들어봤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책을 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언제든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죠. 당신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양복을 입고 중요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서울 거리를 누비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숙자가 한때 비즈니스맨이었다고? 그는 이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나는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서 일했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좋은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죠. 하지만 사람은 항상 계획한 대로 살 수만은 없더군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나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고급 아파트, 외제차, 연봉 수억 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내 자리도 점점 올라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욕심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습니다. 딱 5년 전이었어요. 나는 회사에서 촉망받는 인재였고 곧 승진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나는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고 큰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렸죠. 한순간의 실수가 결국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담배를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온 일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어요. 성공하면 나는 곧 임원이 될 것이고 더 큰 돈과 명예가 따라올 거라 믿었죠. 그래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안겼고 나는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사람들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결국 나는 회사를 떠나야 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도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나는 뭐라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는 다시 고개를 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내가 가진 인맥을 동원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더군요. 사람들은 나를 기피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는 길거리에 내몰린 순간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남은 돈으로 술을 마셨고 점점 길에서 지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책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손자병법. 표지가 닳고 구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떠돌다가 우연히 헌책방에서 이 책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 책을 샀죠. 그리고 읽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모든 내용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한 전쟁의 책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록 그는 노숙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빤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한 것 같지만 언제든 나처럼 될 수 있어요.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나는 괜찮은 걸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내가 가진 것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노숙자의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그 노숙자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만남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계속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다들 사무실로 돌아갈 때쯤 본사에서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글로벌 구조 조정 발표. 메일을 열어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내용이었다. 회사의 실적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는 소식이었다. 한국 지사도 그 영향을 받을 예정이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나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내가 포함되겠어?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나는 지금까지 성과를 잘 내왔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몇 시간 뒤 팀장이 나를 불렀다. 미안하지만 너도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해고된다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혹시 실수 아닌가요? 저는 최근 계약도 따냈고, 하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도 잘 알아.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은 실적이 아니라 비용 절감 차원이야. 회사는 내가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줄이려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다. 비용 절감 때문에 해고된다고? 나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단순히 숫자로 취급되는 건가? 그동안의 노력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나는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다. 회사 건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곧바로 생각났다. 그 노숙자의 말.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리고 문득 그를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던 명동 골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디로 간 거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수소문했고 결국 그를 발견한 곳은 동네 도서관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다. 여전히 손자병법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오, 다시 만났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말해버렸다. 저 해고당했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은 듯 담담하게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야 내 말이 와닿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책을 덮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나를 빤히 보더니 물었다. 자, 이제 뭘 할 겁니까?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회사에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그에게 되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다시 일어서려고 하나요? 그는 천천히 웃었다. 나는 이미 하고 있죠. 난 이곳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거리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꽂혔다. 당신은 지금까지 회사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회사는 당신을 숫자로만 봤을 뿐이에요.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패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책을 읽고 삶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당신이 강연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귀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강연?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노숙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그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기업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책을 읽는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는 실패를 이겨낸 진짜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숙자였지만 그는 오히려 나보다 인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어느 날 내가 묻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과 성공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을 통해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걸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어요. 한때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나려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문득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강연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려주는 귀중한 경험이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연, 흥미롭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노숙자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가 중요하죠. 분명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만들고 그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영상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기업에서 초청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책을 읽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겨낸 진짜 인생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나 역시 변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나도 변했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돈과 성공만을 좇았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나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실패를 극복하는 법,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법을 전하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한국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노숙자가 결국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